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그 주임법, 상임법 그거 다 정리하고 이해하셨죠?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제가 숙제 낸 거 차이점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3교시는 경매, 공매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뭐 1교시 때도 그런 말 했지만 야간반들 수업을 한다면 저는 5번 제목의 경매, 공매에서 공매는 지금 시험에 나온 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반들한테는 공매 공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오전반은 X표 치지 말고 냅두세요. 자, 유일하게 하는 게 X표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매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근데 경매는 뭐 매년 하나에서 두 개는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 경매 제도 의 이런 거 쭉 나오는데요. 자, 일단 넘겨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경매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 내용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요. 자, 어려워도 찾아주십시오. 자, 일단 146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을 보시면 초록색 2번에 경매 절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옆으로 화살표를 딱 뽑으시고요. 적으세요. 민사집행법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첫 바퀴에 뭘 배우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이라고 적으시면 민사집행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을 민사집행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격증을 따서 경매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 절차를 갖고 시험 문제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자, 잘 나오는 데만 제가 먼저 탁탁 체킹해 놓고 이제 그림 그려서 확실하게 전달할게요. 밑줄 쳐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여기. 자, 쭉 내려오면 쌍가로 2번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라고 써 있죠. 그거 체킹하시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체킹하십시오.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이란 말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6522 기억하시죠? 그다음 우리 주임법은 1억 5천에 5천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로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바로 금액을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아까 구멍가게를 하시는 세입자가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던 베스킨라빈스 사장님이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던 그 2천만 원을 주택임대차나 상가에서는 보호받는다고 배웠죠. 근데 그 건물이 경매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돈을 줘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아니 법원에서 어떻게 알고 5천만 원 하게 갖고 오겠어요. 뭐 신문지에 5천만 원 돌돌돌돌 싸고 배달 갖다 주겠어요? 배당 요구를 해야 주는 거야.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요구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은 이제 자세하게 제가 그림을 그릴 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일단 다 읽으면 뭐 책 읽는 수업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에요. 자, 147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체킹하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14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 입찰 가격의 결정이라고 써 있죠. 그거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최저 매각 가격, 최저 입찰 가격은 경매의 시작 가격입니다. 그 경매의 시작 가격을 매기는 게 바로 감정인,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신 다음에 감정평가사 공부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15년 전부터는 감정평가사 시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이 시험을 보기가 좀 힘들어져요. 결정적인 이유는 영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익이 750인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영어 문법부터 단어 외워야 되니까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넘기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간평 안 하고 이제 주택관리사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자, 148페이지 쭉 내려오십시오. 쭉 내려오면 정 가운데 조금 밑에 쌍가로 5번에 매각의 실시라고 있습니다. 그거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읽다가 제가 밑줄을 몇 개 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자, 호가경매 밑줄. 이 호자가 한자로 부를 호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소장품 같은 거. 자, 자선에 뭐 좋은 일로 뭐 기증을 하셨다. 자, 탤런트 떼데데댕 씨가 쓰던 선글라스 좋은 일에 기증해 주셨는데요. 5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경매 있잖아요. 따다다닥 올라가서 자, 80만 원까지 나왔는데요. 없으면 세시고 마감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런 게 호가 경매입니다.
저보다 먼저 강의를 하고 저의 선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선배들은 이제 1세대 강사들은 이제 나이가 있어 강의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가경매 이 얘기를 제가 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임 교수 옛날 80년대 때는 강남 아파트도 다 이거 호가경매 했었어 하는 제 선배들. 예. 그래서 이제 이 호가 경매를 했었대요. 강남 아파트들도. 근데 이게 이제 호가 경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자, 예를 좀 어깨 좀 있는 애들이 와갖고 손 내리라고. 내리라고. 그럼 이게 이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 법정에서는 호가 경매를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매각기일에 입찰 또는 개찰하게 되는 기일 입찰. 자, 기일 입찰 밑줄. 그래서 기일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날에 와서 뚜껑 열어서 최고가 쓴 사람을 그날 갖다 해내는 게 바로 기일 입찰. 지금 법정에서는 거의 99%다 기일 입찰이에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입찰 기간 내에 입찰하여 매각 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 자, 기간 입찰 밑줄. 기간 입찰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도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서초동 교대 앞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와서 낙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법정이 옛날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93년도인가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삼풍백화점 바로 건너편 담장 안쪽이 경매 법정이에요. 저도 거기 많이 가봤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일하게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을 두 개 섞어서 하는 게 바로 서울중앙지법이에요. 그러면 왜 기간 입찰을 하느냐? 원격지 거주자도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주도에 계신 분이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또 서초동 교대까지 와서 입찰표 썼는데 떨어지면 또 그걸 반복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등기 우편으로 접수해라, 입찰표를. 이해 가요? 그럼 떨어지면 안 오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덤벼들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왜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냐 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데가 서울중앙지법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기일 입찰로 뚜껑 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나머지 법정들은 전부 다 기일 입찰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가본 법정이 여기 서울중앙지법, 그다음 여러분들 그 목동 알죠? 목동. 거기 가면 남부지방법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많이 가봤고,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인천 남구 하객동에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수원 IC 아주대학교 앞에 거기 보면 수원지방법원이 있거든요. 그 네 법원에 제일 많이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경매해보고 싶어서.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한두 번씩 간 겁니다. 특정 건물들 때문에.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시험을 위한 공부라면 다음 페이지 149 맨 위에 매각대금에 납부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잘 나와요. 요즘에 가장 대세입니다. 거기는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체킹하세요. 1번, 2번, 3번 다 체킹하시고, 자, 1번에 일단 제목만 이해시키고 내가 그림 그려서 다 이해시킬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을 잘 보세요. 대금 지급 기한제예요, 기일제예요? 기일제라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사집행법의 대금 납부는 기한 납부입니다. 기일 납부가 아닙니다. 기한 납부라는 얘기는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가 낙찰을 받아보니까요. 보통 대금 납부 기간을 4주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4주 안에 당신이 돈 내고 싶은 날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출을 좀 신청한 게 있으면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돈을 내면 되는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게 8월 9일 날 입금됐을 수 있죠. 그럼 8월 9일 날 돈 입금된 걸 법원에다 내면 되죠. 이해 가요? 그러면 8월 9일이 내 거 되는 날이에요. 소유권 취득일이에요. 경매 물건에. 그래서 기일 납부냐 기한 납부냐 한 글자 갖고 장난치는 문제 잘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8월 9일 날 제가 돈을 냈죠. 그날이 내 거 되는 날이에요. 선생님 등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께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상속, 판결, 공영징수, 경공매는 민법 186조예요? 187조예요? 187조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행위라 함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는 대금을 완납한 때에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민사집행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제가 그림으로 표출할게요. 하나 더, 바로 밑에 대금 불납.
즉 대금을 못 냈어. 8월 9일 날 대출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대출을 못 해준대, 은행에서. 왜? 임선정 씨 신용도가 너무 안 좋대. 이해 가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 나 미치겠네, 진짜 돈 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그래서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갑자기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억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 밑줄.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 낙찰자가 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 두 번째 있는 사람한테 차순위 매수 신고를 접수받아서 네가 돈 내고 가져가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다리세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리고 맨 밑에 니은의 무슨 매각이요? 재매각. 그 재매각은 돈을 못 냈죠. 그러면 다시 날짜 잡아서 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고 자 이제 그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죠 뭐. 자, 넘겨봐요. 자, 넘기면 쌍가로 10번 인도 또는 명도 찾으세요. 쌍가로 10번 찾았나요? 거기 동그라미 1번은 꼭 기억하세요. 자, 부동산의 인도 명령은 대금을 완납한 다음에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자, 인도 명령을 신청해서 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인도 명령이 뭔지 느낌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이제 요거 하고 이제 제가 집을 경매를 한번 붙여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세입자 중에서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있어요. 대항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세입자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하고 나서 6개월에서 2개월 뭐 2개월 이런 거 배우듯이 아니 일반 그냥 세입자가 그런 거 알겠어요? 네, 아까 여기 기억나요? 아까 세입자 아주머니 민법에 따르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때 있었죠. 확정일자 받아서 다 받을 때도 있었죠. 아까. 그럼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데 그 세입자분이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때 집 청소까지 다 깨끗하게 해주고 나가는 세입자 있겠어요? 없지. 대부분 어떨 것 같아요? 막 문 잠가놓고 안 열어주고 나 죽는다고 들이놓고 난리 피지 않겠어요? 그럼 경락이는 어떻게 돈 냈는데? 그럼 뭐 자기가 뭐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돈 못 받은 걸 왜 여기 경락인한테 땡깡 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다가 인도 명령을 신청해요. 그럼 이제 신청할 때 보통 이제 한 20평 정도 아파트 정도 되면 이 인도 명령 신청하면 이제 돈을 집행비를 먼저 한 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300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딱 만약에 문 안 열어주면 가서 아침에 문 뜯어요. 문 뜯고 거기 이제 일 도와주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일당 뭐 하루에 8만 원씩 해서 5명이면 40만 원에다가 인지세에다가 이삿짐차 불러야 되고 또 이삿짐 센터 가서 보관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 300 정도 드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판결을 자 명령을 받아갖고 아침에 7시 정도나 여기서 이제 띵동 누르면 집주인 세입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그냥 강제 집행해요. 그냥 바로 그냥 막 짐 다 끄내.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세입자 막 경찰서에 전화해갖고 막 주거 침입으로 걸고 경찰서 오고 난리가 나요, 막. 근데 이게 무슨 주거 침입이야? 법원에서 명령대로 해서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난리 나요. 그럼 뭐 짐 없어지면 내가 가만히 놔두고 소송한다 그러고 막 들이눕고 막 뭐 아침에 출근 시간에 왜 날 또 째려봐? 나는 오늘 레이저에 타서 죽을 것도 같아. 난리가 나요, 이거. 예. 그래서 나중에 공부 좀 해보고 선생님 저는요 이거 1:1 다이다이는 안 져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선생님 저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건 못해요. 그러면 그냥 임대차 전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근데 이런 게 좀 못 볼 꼴도 있으니까 요새는 인도 명령 요것만 별도로 도와주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참 경매는 해보면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 인도 명령이. 나중에 공부 좀 많이 되면 제가 재미난 얘기들 많이 해줄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 지금 밑줄 치고 봐요. 제가 밑줄 치고 이렇게 해주고 설명해도 와닿는 게 없죠. 이러고서 수업 끝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무슨 강의가 쳤다고요? 자, 이렇게 하겠죠. 자, 그게 제일 강의 못하는 강사죠. 자, 이제부터 제가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하고 한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펜을 잠깐 놓으시고 요것도 요렇게 2개를 끝날 때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경매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제가 경매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일단 저도 경매를 많이 해봤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저는 일단 강단에 서 있는 제 목표는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하나 맞춰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너무 벗어나면 수업은 재밌을 수 있지만 수업이 산으로 가요. 그러면 수업만 길고 막 2시까지 막 보강하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딱 한 문제 먹게만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입찰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경락 허가가 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허가 나죠? 그럼 이제 대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이 대금 납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무 절차에서. 대금 납부했죠? 그 돈 가지고서 이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이런 거 보통 변제 이거 배당을 해주게 되고 돈 나눠주는 거. 그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 가져가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안 나가는 세입자. 강제집행, 인도, 명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매 절차를 여기 제가 공인중개사 학원 이렇게 강의해 보면 경매 학원 다니다가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싶다고 해서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쉬는 시간에 맨날 물어보는 게 경매만 물어보러 와요. 자, 그분들이 있어. 여기도 있을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당연히 좋죠. 자, 그러면 이거를 6개를 말을 쓰기 전에 제가 직접 경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A가 갖고 있는 주택이 아까 이렇게 세입자 아주머니 기억하시죠? 구멍가게 1교시 때 경매 넘어간 거야. 근데 이게 경매가 넘어가면 항상 경매에 시작가가 있어야 돼요. 이 시작가를 누가 매기냐면 감정평가사가 매기며 이 감정평가사가 매길 때 이 매긴 가격을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이라고 매길게요. 그냥 10억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1억으로 할게요. 숫자가 복잡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1억으로 매겼다면 이 집을 낙찰받고 싶어하는 투자자 갑과 투자자 을과 투자자 병이요. 금액을 써내야 되는데 베이스로 얼마 이상은 써내야 돼요. 1억보다는 높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갑이라는 투자자는 1억 3천을 쓰겠다. 을이라는 투자자는 1억 2,500을 쓰겠다. 병이라는 투자자는 1억 1,000을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걸 때, 자, 이렇게 써낼 때 중요한 거는 입찰 보증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입찰 보증금이 어떻게 되냐면 이 보증금은 10%를 걸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 파트에 2000년대, 2001년인가까지는 이렇게 냈었어요. 1억 3천에 10%가 얼마예요? 1300. 이거에 10%면 1250. 여기에 10%면 얼마? 1100을 냈었어요. 그러나 2002년도에 지금 배우고 있는 민사집행법이 단행법으로 탄생하면서부터는 이렇게 보증금을 걸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첫째 줄이 무슨 가격이에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라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셋 다 보증금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럼 봐봐. 얘네들이 보증금이 똑같아야 누가 많이 쓴지 티가 안 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누가 얼마 쓴지를 모르겠어. 아, 불안한데. 좀 더 쓸까? 아니야, 그 정도면 될까? 이래야 되는데, 야, 쟤 봉투 두껍다. 쟤 봉투 두껍다. 저 이씨 많이 썼네. 대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얼마 쓴지를 몰라야 불안하잖아. 아, 그럼 좀 더 올렸을까? 이래야 사람이 경매 낙찰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절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10%를 20%라고 시험에 낼 것 같지? 절대 나온 적 없어. 시험에 낼 때는 10%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의 10%? 최저 매각 가격 또는 최저 입찰 가격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몸에 입에 뵐 수 있도록 외우셔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최저 이러고 다녀요. 최저 다시 한번 해봐요. 최저 매각 가격. 그걸 최저 입찰가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거는데 자, 이제 갑이 그러면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죠. 자, 펜 놓으시고 집중. 집에 가서 정리하세요. 자, 그럼 1억 3천에 낙찰 받았으면 1,000만 원 냈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3천에 낙찰 받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자, 이거 얘기도 해줄까요? 1,000만 원 어떻게 내는지도? 경매 안 해보셨죠? 예, 그럼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법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여러분 궁금할 거야. 이거를 5만 원짜리를 다발로 내나? 아니야, 그럼 100만 원짜리 수표를 10장 내나? 어떻게 내지?
봉투에 넣나? 이런 궁금할 텐데요.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내냐면 하얀색 봉투가 있어요. 이 하얀색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는데 편지 봉투처럼요. 그 봉투에다가 넣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1,0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도 넣겠다.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압 수표로요.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그 법원 중에 하나 인천지방법원인데 보면 만약에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 1,130만 원일 수도 있지.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넣고 100만 원짜리 넣고 3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3개 넣고 이렇게 안 해요. 자기압 수표로 한 장 끊어요. 1,130이라고. 실제로. 그래서 여기 수표를 하얀색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입찰표가 있어요. 그래서 입찰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칸칸칸칸칸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1억 3천이죠. 그럼 1억 3천이면 1, 3이지. 얘기가 가요? 뒤에 동그라미 몇 개 써? 잘 얘기해요. 13억 된다. 자,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해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죠. 근데 원래 억일 때는 저기 동그라미가 몇 개 붙어야 돼요? 8개가 붙어야지. 맞아요? 그러면 1, 3이지. 봐봐. 1.3억이지. 그럼 동그라미가 8개를 쓰면 되지. 그러면 13억이 되는 거지. 제가 이 2번 이걸 목격을 했는데 하나는 제가 들어간 물건. 저기 여러분들 그 강변도로를 쭉 타고요. 그냥 여담이니까 들어봐요. 그 일산 호수공원 알아요? 거기에 사법연수원이 있거든요. 사법연수원 바로 옆에 보면 고양지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 덕양구, 여러분들 그 MBC 알잖아요. 그게 저쪽에 상암동 그쪽 거기 돼 있는데 거기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거리가. 근데 거기 이제 소형 아파트가 19평짜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오래된 얘기예요. 1억 3천 정도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놓으면 분명히 거기 MBC 상암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월세를 많이 얻을 것 같아갖고 그 동네에 제가 진짜 현장 답사를 많이 해봤었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슨 동이래요. 자, 행신동이라 그래요. 거기 동네가. 그래서 거기 무슨 마을 해갖고 막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입찰을 들어가려고 그게 이제 경기도 그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 옆에. 그래서 장항아이시라고 있어요. 저 강변도로 타고 가다가 빠지면 있는데 거기 이제 아침에 제가 수업도 어떻게 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업을 어떻게 하고 갔다. 와, 근데 그날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1억 3천이면 0이 몇 개라고요? 근데 예? 7개라니까. 근데 아저씨가 8개를 썼다니까. 아이, 나 정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봐봐.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13억이 되는 거라니까. 그럼 13억이 되게 되면요. 자, 집행관이 뭐라 그래요? 저기요. 자, 낙찰받은 사람이 갑이라 쳐. 갑님, 이거 진짜 13억에 사시는 겁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13억에 사도 돼? 사면 안 돼? 안 되는 거는 아니야.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은 없어. 그러나 상식적으로 경매를 왜 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보통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근데 이걸 13억이라고 쓰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집행관이. 이거 13억, 감님 축하드리는데 이거 13억 쓴 건 맞아요? 그러지. 아니라고, 내가 잘못 썼다고. 이런 일을 제가 2번 봤어요. 하나는 여기서 봤고, 하나는 여기 서초동의 교대 앞에 중앙지법에. 그건 제가 들어간 물건은 아니고 다른 물건 때문에 갔는데 난리가 난 거야, 박작지걸. 그때 진짜로요. 그때 한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때 여기 그 강남의 빌라였는데 어떻게든 여성분이야. 그 여자분이 썼는데 4억 5천짜리거든, 빌라가. 근데 그 아줌마가 45억을 쓴 거야. 잘못 썼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 2번을 제 눈으로 목격한 거야. 이거는 내가 들어간 물건이고 더 짜증났죠. 나 이거 학원 수업까지 다 해갖고 내가 지금 낙찰 받으려고 현장 답사를 얼마나 다녔는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양구 행신동이야. 아직도 안 까먹어. 19평짜리.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다 했는데 이거 아저씨가 13억이라고 죄송하다. 근데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왜? 본인이 이거 잘못했고 책임을 져야지. 그럼 그 아침에 온 사람들은 뭐야 이거 지금. 그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그러면 2가지 방법이 있어, 이분은. 첫 번째 방법은 13억에 사든지 아니면 2번째 방법은 봐봐. 보증금 얼마 걸었어요? 1,000만 원 몰수되든지.
자, 선택해. 여러분이 갑이라 치고. 1,000만 원 몰수되는 게 나요? 그냥 13억 주고 살래? 근데 아직 이 집이 13억은 안 돼 있어. 10년이 넘었지만. 이거 어떻게 1억 3천짜리가 10년 만에 13억이 되겠어? 안 돼요. 그 정도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죄송하다고 막 욕하고 막 다 얻어먹고 그냥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거려요. 저이 나쁜 새끼 저것 때문에 우리 경매 망쳤다고 막. 그럼 그동안 모든 사람이 현장 답사 다니고 한 거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아저씨 하나 때문에. 기운 쭉 빠지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날짜 잡아서 해야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 빼고 두 번째 사람 그렇게는 안 돼요.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노란 대봉투에 넣어요. 노란 대봉투에 이렇게 넣고요. 요 위에 이제 꼬투리를 접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찍고 요 한 번 더 접을 수 있죠? 요렇게. 그럼 접으면 요 정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요거를 이제 아크릴 판에다가 넣어. 함에 넣으면 나중에 이제 집행관이 자 11시 반부터 11시부터 뚜껑 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쓴 여기 입찰 봉투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다 싸놔요. 싸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짜르륵 해놔요. 해놓고 자 오늘 최고로 많이 덤벼든 게 2019 타경 15,076번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양구 행신동의 떼떼대댕 아파트 30명 입찰하셨네요. 자 최고 낙찰자 갑 축하드립니다. 1억 3천.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절로 가세요. 떨거지 되는 거야. 그럼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입찰 여기 요거를 요게 이제 영수증이거든요. 요걸 잘라줘요. 요거하고 이제 확인을 해요. 해가지고 주면 요 뚜껑 열으면 이 안에 지금 자기합수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뚜껑 열어서 그냥 자기합수표 해서 지갑에다 넣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낙찰 받은 사람이 누구요? 갑님은 일로 오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갑은 이제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낙찰 받았으니까 갑님은요 저기 저희들이 이제 일정 14일 후에 이제 경락 허가 내릴 테니까 경락 허가 내린 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금 납부 다 정해드릴 테니까 돈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대금 납부는 아까도 힌트 줬죠. 기일 납부, 기한 납부. 그래서 기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기한 납부를 제가 받아보니 8월 1일부터 8월 28일 그냥 날짜 상관없이 들어주세요. 4주 시간을 줘요. 그럼 이게 4주 동안 물론 전액 현금으로 들고서 집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집 살 때 대출 조금씩 받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신청했고 8월 9일 날 만약에 대출이 나왔다면 그날 대금 납부해 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대금을 납부한 날 이꼴 소유권 무슨 일이라고요?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금 납부 이꼴 소유권 취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낙찰 받으면 되는 거 맞죠? 돈 내면 되는 거 맞지? 근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 요건 지울게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을이 자 법정에다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집행관이 자 갑님 1억 3천 축하드립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저쪽 가셔서 오늘 쓴 이거 입찰 봉투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돈 잘 챙기셔가지고요. 자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고지해요 진짜로.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근데 그때 여기는 을이 나 미치겠네. 내가 이게 어쩐지 내가 이제 아침에 1억 3천원 쓰고 싶더라니. 나 환장하겠네. 하면서 을이 이 집을 꼭 사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슬아슬하게 2등 떨어졌잖아. 그때 여기는 을이 저기요 집행관님 저 차순위 매수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하면은 받아줘요. 근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갑이 대출이 안 나와서 돈을 못 낼 수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을이 신청을 해놓으면 갑이 돈 못 내면 얘한테 연락 가. 네가 돈 내고 가져가라고. 그런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공인중개사 최근에 27회 때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거 계산 문제까지.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에서 빼기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자격이 주어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직접 여기다 쓴 표현을 위에 있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고가 쓴 사람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고가에다가 1억 3천을 대입하시고요. 빼기 입찰보증금이 얼마인지 제가 여기다 다 써놨으니까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3천에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 2천보다 높게 쓰신 사람 중에서 최고로 높게 쓴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리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다 적을 수 없어서 제가 3개 적었는데 얼마보다 높게 써요? 1억 2,500이니까 자 1억 2천이니까 을이 1억 2,500을 쓴 거 맞죠? 그럼 1억 2천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으니까 여기는 을이 차순위 매수신고 접수할게요 하는 순간 얘는 받아줘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을이 에이 됐어. 에이 나 안 그래도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 나 요번에 저기 하남시에 있는 거 떼대대댕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하는 순간 을이 안 할 수 있죠. 을이 가버렸어. 자 지울 수 없으니까 을이 갔어. 그럼 간 밑에는 누구야? 자 얘기해봐요. 간 밑에는 누구야? 병이지. 그자 병이 제가 차순위 할게요. 을 갔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래. 너도 그냥 가라고. 너도 가라고. 제가 2등이잖아요. 야 가 그냥. 자 왜 가라 그럴까요? 다시 얘기할까요? 얼마보다 높게 써야 돼? 근데 얘는 얼마를 썼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지금 순 숫자도 와서 대충 그냥 짓거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쓴 거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정리해서 그냥 외워버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와서 막 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병은 차순위 매수신고는 절대 못 돼. 그냥 얘는 그냥 아웃이야. 그러면 여기 을은 받아주죠? 자, 더 궁금하면 더 얘기해 줄게. 이걸 어떻게 말로 써줄 수는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을이 차순위 매수 접수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을도 여기 보증금 1,000만 원 있잖아요. 갑처럼 법원에서 홀딩하고 있어요. 딱 홀딩하고 있다가 잘 들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을이 갖고 있는 이 보증금도 법원에서 홀딩하고 있다가 선생님 저 낙찰도 안 됐는데 왜 1,000만 원을 얘네들이 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나중에 갑이 대금 납부를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 은행에 대출이 나왔어. 대출이 나왔으면 1억 2천 내요 안 내요? 냈지. 그러면 냈으면 이제 누구게 되는 거야? 갚게 되는 거지. 그럼 을한테 연락 가. 1,000만 원 찾아가라고. 근데 대출이 안 나와서 돈을 못 냈을 수 있지. 그럼 얘 1,000만 원은 몰수된가 동시에 을한테 연락 가요. 연락 가갖고 야 을 너 1,000만 원 우리가 갖고 있잖아. 내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갚 돈 안 냈거든. 따라서 1,000만 원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 1억 1,500 내고 네가 가져가 하고 연락 가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접수해 놓는 거예요. 따라서 요 1,000만 원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보증금 1,000만 원은 갑이 돈을 냈냐 안 냈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고 나가면 인터넷에 꼭 글이 뜨더라. 뭐라고 뜨냐면 선생님 그러면요 갑이 1,000만 원을 대금 납부해서 대출이 안 나서 1억 2천을 못 내면 1,000만 원은 몰수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나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대.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져요? 집행관이 개인적으로 보너스 받나요?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궁금하시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누군가가 갑이 돈을 못 냈다. 얘는 차순위 매수신고 접수 안 했다. 얘는 그냥 집에 갔다. 이해 가죠?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다시 날짜 잡으면 언젠간 누군가는 낙찰 받아야 안 봐요. 언젠가는. 그 돈에 이 1,000만 원이 플러스 돼요. 그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말하면 배당 재단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배당해 줄 때 좋은 일에 쓰게 되는 거지 법원에서 꿀꺽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가요? 네, 그걸 자꾸 물어보시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레이아웃은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내가 이쪽에다가 정리를 해줄게요. 이따 요거 사진 요거 다 찍으세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경미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일단 법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매 시작가를 매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바로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들어봐서 좀 익숙하죠? 자, 최저 매각 가격 누가 정한다고요? 감정평가사가 정하게 되고 저는 사실 여기 젊으신 분들 우리 여기 작년에도 여기 강남에 젊은 친구들 1년 안에 뭐 다 해서 1차, 2차 동작 합격한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좀 여유 되면 이 감정평가사 시험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 사자 붙는 자격증 있잖아요. 이들 중에 공인중개사 빼고 사자 붙는 자격증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자격증이 하나가 저는 감정평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 로스쿨 나와갖고 변호사가 됐지. 그렇잖아요? 그럼 변호사 되면 요새는 워낙 변호사도 많아서 기본급 300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500이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능력이잖아. 그럼 문 열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막 고객들이 줄을 서요. 이제 찾아다니는 서비스야. 찾아다녀야 돼. 이제는 변호사도 옛날 같이 뭐 사실 30명, 50명 붙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영업하러 다녀야 돼요. 이해 가죠? 되게 쉽지 않아 그거. 그래서 그냥 그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그냥 취업 같은 거야 잘 되겠지만 뭐 그렇게 막 긁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이 감정평가사 이게 처음에 이제 보통 신림동에 학원들이 있는데 한 3년 정도 해서 붙으면 진짜 머리 좋은 친구들 한 3년 정도 해서 많이 붙거든요. 왜냐면 이게 2차가 다 주관식이야. 그래서 그냥 종이 나눠주고 알아서 쓰라고 그러고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자, 근데 한 3년 정도 해서 따는데 보통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 들어가면 그 연봉이 한 6천, 7천 정도 받거든요. 근데 한 3년 정도 해서 자리 잡으면 거의 연봉 1억은 다 받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그럼 이것도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지 않아. 이게 왜 평가 법인에 들어가면 좋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토지 같은 거 공시지가 매겨요, 안 매겨요? 그거 누가 하는 줄 알아? 그래, 그거 매년 매겨 아니야. 어디 땅만 매겨? 전국에 있는 땅을 다 매겨야 돼. 누가? 그래. 또 이거 경매 물건 누가 매겨? 감정평가사가. 어디 것만? 전국.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일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주는 일을 하니까 뭐 일을 뭐 찾아가는 서비스 안 해도 되거든. 변호사 누가 나라에서 변호사한테 수입 맡겨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아. 그리고 이게 대부분 보면 어때요? 현장을 가서 막 찾아보고 다녀야 되죠. 제가 아는 친구도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낮에 예전에 친할 때 전화해보면 매일 낮에 전화만 하면 스크린 골프장이야. 야, 넌 씨 일 안 해? 그럼 뭐랬는지 알아? 현장 답사 중이라며. 아니, 뭐 현장 답사를 맨날 거기서 해. 맨날 현장 답사라는 거야. 예,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여러분은 영어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아이씨. 자, 우리는 그냥 공인중개사 하자. 자, 자, 그래서 가성비가 제일 좋아. 예,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그리고 능력 때문에 이제 혼자 나와서 본인이 차려서 해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원에서는요, 매각 물건, 명세서 같은 거 비치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게 현황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층에 집행과에 가면요, 이렇게 딱 빳빳한 하드 케이스에 구멍 뚫어가지고 끈으로 묶어놔요. 그럼 이렇게 넘겨보면 감정평가사들이 가서 그 현장 화진을 찍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시외 건물이 있다 그러면 제시외 건물 창고가 뭔지, 그럼 이 창고가 경매 지금 요번에 낙찰되는 거에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런 거 사진 다 찍고, 또 현장에 가봤더니 세입자를 3번 갔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 물어보니 세입자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 여기 물건 명세서 이런 데 다 적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이건 법원에서 할 일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돈이잖아. 그래서 요 3번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밑줄을 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배당 요구 있죠.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합니다. 여러분들 이 배당 요구 종기 공고 써놓고 제가 힌트 줄게요. 민사집행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주일 이내에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압류 효력이 생긴다? 일주일 이내 공고한다? 아마 교재를 읽었을 때 이해가 전혀 안 될 겁니다. 그림으로 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거 맞죠? 요때가 바로 압류 효력이 생긴 날이거든요. 요 날로부터 요렇게 며칠이네요? 7일, 일주일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잘못하셨어요. 선배들이. 어떻게 잘못하셨냐면 배당 요구는 언제 해요? 그러면 압류 효력이 생긴 날로부터 일주일에 배당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 대답하고 있는 거야. 저는 분명히 일주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한다 그랬어요.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한다 그랬어요. 종기를 공고한다 그랬지 저는 배당 요구하라고 강의한 적이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가서 7일을 외우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종기를 공고한다고요. 종기라는 게 뭐예요? 예? 아, 끝나는 날이겠지. 뭐 엉덩이에 나는 종기겠어요. 자, 그러니까 종기를 공고한다는 얘기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있죠. 요 사이에 돈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돈 달라고 하세요. 이 날짜를 여기에 공고한다는 거지 이 날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7일 이내 뭐 한다고요? 배당 요구를 해요.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하면 그 안에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1억 5천에 5천, 6522
그 세입자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세입자들은 배당할 때 빼고 배당을 해버려요. 그러면 최우선이고 우선 변제금 나발이고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또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못 볼 걸 보는 거지. 또 이제 강제 집행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살다가 그런 일 없어야 되겠고 둘레도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라도 뭐 아는 지인이나 뭐 경매 넘어가서 야 우리 집 경매 넘어간대 그러고 전화 오면 배당 요구 꼭 알아보라 그러셔요. 법원에다 얘기해가지고. 배당 요구 안 하면 돈 한 푼도 안 돼. 그러면 실제 대법원 판례 또 하나 얘기해줘요.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근데 배당 요구 안 했지? 그럼 배당에서 제외돼야 안 돼요? 제외되니까 그때 세입자 아주머니가 나는 몰랐다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야 니네들 배당 받는 거 돈 다시 갖고 와. 다시 갖고 와. 다시 배당하게. 이해 가요? 그래서 다시 배당하겠다 법원에다가 또 소를 구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한 번 배당했죠. 그걸 다시 갖고 올 수는 없대. 그거는 아줌마 불찰이래. 그래서 결국 이 아주머니는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이 집을 경매 붙이게 만든 집주인한테 찾아가서 일반 채권으로 보호받는 거야. 그럼 일반 채권으로 보호받는데 이 집주인이 지금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돈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돈 하나도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라도 째? 그럼 돈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배당 요구 되게 중요했구나. 그래서 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에 안 나와도. 꼭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서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배당 요구 꼭 해야 된다. 너 요거 좀 법원에 한번 전화해서 알아봐라. 그리고 꼭 얘기해 주세요. 법원에서 물론 우편이 오겠지만 자 그럼 이제 입찰 CC 들어갑니다. 자 입찰 CC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실제로 법원에서는 호가 경매는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실무를 시험 보시는 게 아니라 민사 집행 법대로만 시험 보니까 결국 경매를 시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답을 써야 돼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답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증금 10%를 걸잖아요. 1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의 10%? 최저 매가 가격 또는 최저 입찰 가격의 10%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본인이 써낸 요금액 1억 3천, 1억 2,500, 1억 1,000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수 신청 금액의 10%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최저 매가의 10%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감정평가사가 이 주택을 지금 얼마라고 매겼습니까? 1억이라고 매겼는데요. 이 1억이라고 매긴 감정평가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6개월 정도 전에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네이버 가서 뉴스 보셔도 알겠지만 떼떼떼땡 지역은 벌써 2억, 3억 호가가 낮아졌다 이런 뉴스들 나오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내려가는 추세에 올라가는 추세. 내려가는 추세면 6개월 후에는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일 수도 있지 않아? 지금 1억이야. 근데 6개월 후엔 내려가고 있으니까 7천, 8천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 1억부터 시작하면 야, 그걸 누가 그걸 1억을 주고 사냐? 지금 부동산에 가도 금매가 9,500인데 그럼 안 사잖아. 그래서 아무도 안 덤벼드는 것을 유찰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이 그림으로 표출해 줄게요. 입찰을 실시했는데 아무도 안 덤벼들면 다시 날짜 잡아서 다시 내려와야지. 아니 낙찰받은 사람이 없는데 허가를 누가 내고 돈은 도대체 누가 내냐고. 낙찰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럼 다시 올라가야지. 그래서 다시 유찰로 인해서 한 달 후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하는 매각을 새매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 새매각 때는 질문. 왜 사람들이 낙찰 안 받은 거예요? 비싸니까. 야, 아니 부동산에 가면 저 밑에 아파트 입구에 금매가 9,500이야. 아니 근데 이걸 누가 경매로 1억 주고 사? 그냥 부동산 가서 9,500 주고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다음번에 경매가 또 시작이 되려면 가격을 저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저감률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여기 강남, 서울은 20% 다운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 지방은 30% 다운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을 기준으로 따지면 1억부터 시작됐는데 아무도 안 덤벼들면 다운해요. 30%를. 얼마부터 시작해요? 7천부터 시작해요. 부동산의 금매가 얼만데요?
9,500이니까 가만히 있어봐. 한 8,500에만 사도 한 1,000만 원 싸게 사는데 아니야. 사람들 덤벼들 거야. 분명히 9,000원 써야 될 거야. 아니야. 또 덤벼들 거야. 9,200원 써야 될 거야. 하다 보면 금매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야. 왜? 하도 떨어지니까 낙찰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찰로 인해서 다시 하는 매각을 세매각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때는 저감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감률은 20% 또는 30%의 저감률이 적용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경락 허가인데요. 이제 많아요. 경락 불허가 사유가 되게 많은데 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많은 민사집행법을 강의한다는 건 무의미할 것 같고요. 잘 나오는 것만 딱 찍어드리면 농취증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한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경자 유전의 원칙이란 말을 들었는데요. 만약에 농지를 낙찰받잖아요. 그래도 경자 유전이어야 되니까 농지 낙찰받은 사람도 농사 져야 돼, 안 져야 돼? 농사 진다는 걸 입증하라고. 이거 없으면 농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농지증을 미제출했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농지증을 제출해야 뭐가 내려져? 허가가 내려져. 허가가 내려져야 뭔 날짜가 돼? 대금납부. 근데 농지증을 미제출했죠. 그럼 허가가 내려져요? 불허가가 내려져? 불허가가 내려지면 허가가 내려져야 대금납부로 내려가는데 허가가 안 내려지면 다시 위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다시 또 내려와야지 허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불허가로 인해서 다시 날 잡아서 하는 매각도 세매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게 여러분들 이 농지증을 못 제출한 거는요. 가격이 비싸서예요? 본인 불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감률이 없어요. 아니 본인이 농사 안 지어서 못 받는데 왜 가격을 또 다운해? 뭔 죄?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세매각일 때에는 저감률의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공부해 보면 세매각은 저감률이 있는 세매각이 있고 세매각은 저감률이 없는 세매각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헷갈릴 거예요. 시험을 보실 때. 그래서 내가 초반부터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걸 이따 사진을 찍으세요. 아까 그거 푸사에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그럼 이걸로 깔아. 그것도 안 돼? 에이씨, 안 웃어. 자, 빨리 가자. 에이씨,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 당연히 진짜 깐 분들 많이 있었어요, 진짜로. 자, 그럼 이제 대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대금 납부는 아까 기한 납부예요, 기일 납부예요? 기한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기일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 나중에 문제집 가서 풀 거예요. 그래서 기한 납부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아까 얘기했던 8월 28일까지 돈을 내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적어드리면 대금 납부일 이꼴. 대금 납부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기 때문에 요 말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내가 좀 더 얘기 더 해줄게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돈을 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제도를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뭔지는 감 오셨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얼마보다는 높겠어요? 1억 2천. 그거를 이제 시험장 가서 나오면 말로 할 수 있어야죠. 따라서 무슨 과? 최고가에서 뭘 빼요?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금액보다 높으니까 여기서는 1억 2천보다 높게 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고 낙찰받은 사람도 돈을 못 내고 차순위도 돈을 못 냈을 수 있죠. 그럼 봐봐. 대금을 내야 돼? 대금을 안 내야 돼? 대금을 내야 그 돈 갖고 무슨 배당을 할 거 아니야. 돈이 안 내면 돈이 있어야 밑으로 내려가지.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다시 날짜 잡아서 어떤 놈이 낙찰받고 돈 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위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또 이제 해서 내려와야지. 그럼 이거는 결국은 대금 납부를 못한 거 맞죠? 이렇게 대금 납부를 못해서 또 내려오는 이런 매각을 재매각이라 그래요. 이때 재매각은 대출이 안 나와서 못 낸 거죠? 대출 못 나온 거는 가격이 비싸서요. 본인의 신용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감률이 없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게 봐요. 세매각은 저감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재매각은 항상 저감률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애울 건데 제가 미리 하나 팁을 좀 드릴게요. 이제 봐봐. 대금 납부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하는 매각은 세매각이죠? 세매각이죠? 나중에 이제 선배들이 했던 말 기억나요? 혹시 모르겠지만 선배들이 했던 말 혹시 세제매각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난리가 나요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작년 선배들하고 농담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이 제자가 한자로 무슨 제예요? 다시제죠. 맞아요. 근데 3월 달부터는 다시제가 아닐 거예요. 기초 기본 때까지는 다시제가 맞아요. 3월 달부터 이제 시험을 보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재물제로 바꿀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자, 무슨 제요? 재물이 뭐예요? 돈이지. 돈 못 낸 게 뭐야? 대금 납부 못한 거지. 그러면 대금 납부 못한 건 돈을 못 낸 거니까 돈은 뭔데? 재물제, 재매가. 재물제, 재매가. 재물이 뭔데? 돈. 돈 못 낸 거? 재물제, 재매가. 이렇게 해야 합격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 그냥 넣어줘야 돼. 근데도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갖고 좀 미치겠어요 아주. 근데 지금은 기초니까 그냥 다시 제로 하자. 정상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못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대금 납부 있잖아. 이게 생각보다 속상한 게 내가 지금 1억 하니까 여러분들 1,000만 원 같잖아 보이죠? 이 동네 1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10억짜리도 없어요. 강남역 사거리에. 10억만 하자. 10억만 하자고. 이게 10억이면 이게 얼마야? 1억이야. 돈 못 내면 어떻게 돼요? 1억이. 그냥 몰수되는 거야. 자,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뭐 어마어마한 집도 아닐 거야. 20억짜리로 할게요. 보증금이 얼마? 돈 못 내면 꼴꺽. 얘 가죠? 그냥 몰수 당하는 거야. 돈 2억이 몰수 당하는데 잠이 오겠어? 와, 미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금 납부를 못하게 됐을 때 다시 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표현하고요. 요럴 때 재매각 때는 아까도 적었지만 저감률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뭐 프린트를 해줘가 아무리 해도요. 저하고 얼굴 보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못해요. 이거 PPT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저 이거 지금 요번 주만 해도 벌써 7번째 쓰고 있어요. 저 일주일에 10번 써요. 근데도 일부러 써주는 거야. 얼굴 보면서 아이 컨택 하면서 해줘야 이해되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자, 여기 보시면 인도 명령 보이죠? 이거 하나 더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대항력 없는데 안 나가는 세입자는 대금 납부 후. 자, 따라서 뭘 낸다고요? 대금 납부 후 얼마 이내? 6개월 이내에 무슨 신청을 해요?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인도 명령 신청을 받아서 강제 집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시험에 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당장 지금 6개월 요거 외우고 싶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생각할 땐 6개월을 뭐 60일이라고 낼 것 같지? 안 나와. 그렇게 낸 적 한 번도 없어. 뭐를 내는 줄 알아요? 앞에 말을 내.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이 봐봐. 대금 납부한 날이 소유권 취득이라고 얘기했던 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냥 그런 값지 뭐 별것도 없지. 아니야. 이게 되게 중요해. 시험에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인도 명령이 뭔지 알죠? 자, 지금 이 그림으로 따져. 갑이 낙찰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지. 이날 갑이 입찰 CC했을 때 1억 3천 썼죠? 자, 갑님 축하드립니다. 했죠? 그럼 경락 허가 받았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인도 명령은 잘 봐요. 세 번째 구간과 네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이 경락 허가, 네 번째가 대금 납부인데 시험에 낼 때는 경락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내거나 시험에 내. 맞잖아 6개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봐봐요. 문제를 낼 때 경락 허가 받았으니까 허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안 나가는 세입자 쫓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맞아 보이지.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락 허가 받았죠? 그럼 봐봐.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세입자 쫓아냈어 안 쫓아냈어? 아니 쫓아냈다니까 인도 명령. 자, 다시.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그럼 쫓아냈어 안 쫓아냈어? 쫓아냈지. 그 다음에 경락인이 할 일이 뭐야? 다음 칸이 뭐야? 대금 납부지. 그럼 봐봐. 허가 받자마자 내 이놈의 세입자 아줌마 문도 안 열어주고 내 이씨 쫓아낼 거야 해서 쫓아냈어.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야? 대금 납부. 아이, 대출이 안 나오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대출이 안 나오네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아? 아, 다 쫓아내고 아줌마 난리 피고 새벽 5시에 가서 문 뜯고 다 쫓아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돈이 나와야 되잖아 대출이.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금을 내 못 내? 못 냈지? 근데 하나 물어볼게. 왜 쫓아낸 거야? 그러게요, 선생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럼 뭐야? 그럼 언제부터 내 거 돼? 그럼 돈 냈지? 그럼 그때부터 쫓아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돈 낸 시점이 취득이니까 내가 내게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보고 내 집에서 나가라 그래야지. 자기는 돈도 안 내놓고 일단 쫓아내고 돈 낼게 해놓고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왜 쫓아냈냐? 그러면 그러게요. 그럼 웃기잖아. 그래서 이 대금 납부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거 잊으면 안 돼. 대금 납부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바로 민법으로 따지게 되면 187조 법률 규정이야. 그래서 이 법률은 민사집행법이고 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민법 선생님이 법률 규정, 법률 행위 이렇게 강의를 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봐, 전부 민법이잖아. 여기 봐, 이 영방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여기 이 영방 감정평가 말도 안 돼 진짜. 이 민법하고 다 직결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7주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1, 2차 동차 합격하는지를 정말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니까 한 일주일 정도 쉬실 때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뭐 프린트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직접 써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사진 하나, 요거 사진 하나, 요것도 꼭 찍어 두세요. 그래야 요거하고 연결돼야 편하게 갈 것 같아요. 자, 인사드리고 나갈 테니까 사진 많이 찍고 푸사에다 까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기초 마무리하고요. 1월 달엔 기본서로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